두 여자. 일찍 철든 딸. 드디어 동주가 왔다. 여름 휴가차 한국에 온 동주는 짐을 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제주도며 부산으로 여행을 다녔다. 엄마도 함께 가자는 말에 나도 바쁘다고 새침하게 답하곤 동주가 여행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 휴가 중에도 미국 시간에 맞춰 새벽까지 업무 처리하는 걸 보면서 진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동주와 24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 엄마이기 이전에 동주에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싶었던 것 같다. 내 마음을 읽은 건지 동주는 항상 나를 1순위에 두고 난다. 친구들과 놀러 갈 때에도 내게 엄마도 같이 가 라고 말하곤 한다. 고맙게도 동주 친구들 역시 나를 살갑게 맞아주고 못 본 사이 내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변했는지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데이트 플랜을 짰다. 원래는 동주가 하던 일이다. 미국에 갈 때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검색해뒀다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내가 동주에게서 느꼈던 감동을 이제 동주에게 돌려줘야겠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간사하다. 동주가 짧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 본능이 깨어났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탓일까? 바닥에 트렁크를 아무렇게나 펼쳐둔 채 너저분하게 자신의 물건을 들어놓는 모습이 불편해 마지막 날은 호텔에서 자게 했다. 여행 갔다 올 때마다 나는 짐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 현관에서 트렁크 바퀴부터 닫고 짐을 정리해 두는데 동주는 나와는 많이 다르다. 어쩌겠는가. 사랑하는 딸이지만 딸의 짐까지는 사랑할 수 없는 게 나인 것을. 빽빽하고 날카로운 여름볕을 뚫고 예약해둔 식당이 있는 예술의 전당 쪽으로 향했다.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간판도 작은 식당이었다. 신이 나서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소개해주듯 앞장서서 걸었다. 늦은 오후에 볕이 하얀 레이스 커튼을 뚫고 식당 깊숙이까지 들어왔다. 여긴 언제 와봤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동주의 큰 눈이 더욱 동그래졌다. 식당 안에는 동주 또래의 젊은 여자 2명을 포함해 2팀이 앉아 있었다. 공간이 작아 큰 원형 테이블에 8명의 손님이 빙 둘러앉은 곳이 있었고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도 옆 테이블에 대화가 들렸다. 동주 또래의 여자 둘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었다. 친정엄마가 지금 거리에 사는데 자신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나 힘들다며 엄마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였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동주와 나는 대화를 멈춘 채 음식에 집중했다. 당근 샐러드와 그라탱도 카놀라 빵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맛이 있었다. 내기라도 하듯이 빠른 속도로 접시를 비워가는 우리와 달리 옆 테이블의 두 사람은 음식보다 대화에 더 집중을 했다. 식당에 들어선 지 30분이나 됐을까? 접시를 깨끗이 비운 우리는 카운터 앞으로 서로 계산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다. 시선이 느껴져 실내를 둘러보니 옆 테이블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는 우리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다. 눈이 마주쳐 머쓱해진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가 낸다는데 얘가 이러잖아요. 평소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계산하고 말고 초대라도 받은 것처럼 동주와 내가 테이블로 돌아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우리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우리를 알아봤다고 한다. 아는 체는 하지 않았지만 대화하는 내내 지켜봤단다. 어떻게 이렇게 엄마와 친할 수 있느냐고 한 사람이 물었다. 우리가 그랬듯 그들도 우리의 대화가 들렸을 터. 듣고 있자니 엄마가 아닌 친구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던가? 소세지가 맛있다. 육즙이 풍부한 걸 보니 수제 소세지인 것 같다 식의 대화였던 것 같다. 바라보는 눈에 부러움이 가득했다. 나도 모르게 으쓱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렇게 앉아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를 30분이 넘도록 나눴다. 아이들이 자랄 때 나는 내 욕심을 아이들에게 투영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내가 하지 못했던 걸 가능한 한 다 해주고 싶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내 뜻을 잘 따라줬다. 어린아이를 홀로 유학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지만 한 집에 살면서 좋지 못한 부부 생활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집안의 미묘한 공기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수록 불안했다. 가끔은 동주가 유학을 갈 때 나도 함께 미국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친정이 미국에 있음에도 결혼 후 홀로 미국에 간다는 걸 상상하지 못할 만큼 나는 성인임에도 독립적이지 못했고 용기를 냈다고 한듯 남편이 허락하려 만무했다.
그래서 감히 아이들을 따라 뒷바라지 하겠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필요한 건 아이들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아빠를 챙겨야 해. 라고 말하곤 했다. 늘 우선순위가 남편이었던 거다. 홀로 유학을 간 첫날부터 동주는 기내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혼자서 장거리 비행 후 짐을 챙겨 내리는 거에 꽤나 긴장됐을 터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모든 것을 케어해온 터라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거다. 이후에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나를 닮아 향기에 민감했었는데 룸메이트에게 발냄새가 심하게 났던 모양이다. 영어를 잘 못할 때였으니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데 눈물이 난다고 했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고. 그 사이 매일 밤 울면서 전화를 하곤 했다. 동주가 올 때마다 누군가 둔탁한 망치로 내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고 가끔은 뾰족한 송곳으로 콕콕 찔러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동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린 딸을 홀로 미국으로 보낸 후 내가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을 테지만 동주는 내색하는 법이 없었다. 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사실도, 자신이 울면 엄마가 몇 곱절 더 슬퍼할 거란 사실도 너무 일찍 알았던 거다. 일찍 철든 딸과 소녀 시절 머물러 있는 엄마, 우리 둘의 공식적인 포지션은 그랬다. 어느 날 동주가 창밖을 보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부터 엄마는 길을 잃으면 물어서 찾아갈 생각은 않고 꼭 아빠한테 전화를 하더라. 그러고는 힘들어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가 가서야 해결이 됐었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 답을 듣고 꺼낸 말이 아니란 걸 안다. 답을 듣고자 꺼낸 말이 아니란 걸 안다. 남편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움직였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는 말은 그래서 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은 어때? 지금은 별거 아니네 라고 하잖아. 라는 말로 대신했다. 비슷한 말을 아들 동천이도 한 적이 있다. 엄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울거나 생각도 하지 않고 재빨리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나도 내 문제를 잘 안다. 나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못 견뎌 했다. 내가 가꾸는 완벽한 집에 어색한 공기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제공하고 싶은 의지도 너무나 강한 나머지 상처를 덮고 가리느라 급급했던 내 탓이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내게도 행복한 기억은 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행복했다.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필요한 레슨을 알아보고 함께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뒷바라지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모두 행복했다. 철없는 엄마가 된 것은 혼자 살면서부터다. 나를 인정하고 현실을 바라봐야 땅에 발을 딛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완벽한 엄마의 포지션을 내려놓고 내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걸 말로 하니 삶은 단순해졌다. 나는 여전히 오버스럽다. 좋은 건 너무 좋고 싫은 건 너무 싫다. 감정은 과잉 상태고 표현은 지나치다. 좋게 표정하자면 호불호가 명확한 건데 사실 이건 어른의 태도는 아니다. 지금도 내 속에선 엄마의 위치를 찾고 싶은 욕구가 꿈틀댄다. 이렇게 관연한 딸에게 용돈을 주고 내가 아는 식당에 데려가 데이트를 하면서 엄마 많이 변했지? 너무 잘 살지? 라고 묻고 싶은 걸 보면